자, 오늘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박사님 모시고 라디오 서울의 특별 기획이죠. 코로나19 대체 방안으로 심리학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목소리이시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이크에 가깝게 좀 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능 좋은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이제 뵙고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좀 이런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궁금합니다, 정말. 네, 너무 막 지금 계속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상적인 그 진료실에서 네. 그 워낙 그 우울증을 좀 이렇게 갖고 계시던 치료하시던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불안이 더 이렇게 가중이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당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다 그렇진 않으신데 네. 그래서 대개는 본인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전위가 돼서 이게 자기 아들들 한국에 있는 아들들 너무 염려되고 걱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꼭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고 네. 그러니까 걱정이 계속 이렇게 좀 확대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들을 지금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또 주말에 집에만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리적 대처 방안 김자성 박사님과 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박사님께서 이제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고요. 네.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목숨, 생명,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생존과 생명,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아니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네가. 그럼요. 저희가 지금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거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거 집에서 이거 저 못 내서 쫓겨나겠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그 위협, 불안을 자극하는 그 차원이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신체적으로도 연로하신 분들이든가 또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든가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제 그런 실제적으로는 그런 위험이고 그런 불안을 자극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마도 대개 더 많은 부류의 그 젊은 이제 층에 또 경제적으로 생산에 이제 몰두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스톱되고 모든 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버티나, 이거 어떻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나, 이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위협이 실제로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위에 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저기 하는 거죠, 그죠? 웨잉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처음 그 반응이 그렇게 의학적인 반응, 의학적인 이제 그 추천에 반해서 이제 딜레이 시키는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된, 그렇죠? 그런 또는 여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은 aspiration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 전까지는 뭔가 좀 정상화 시켜보고 싶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은 또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그렇다 보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의 위험을 이제 위험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 생존, 그다음에 경제적 위협,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은 불안한 게 다 나눌 텐데 글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은 다 똑같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시든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그러니까 막 장갑도 안 끼던 것도 끼고 마스크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말에 보니까 이제 한인타운 쪽은 마스크를 거의 100% 다 끼고 있는 그런 한두 명 정말 빼고는
그만큼 이게 이제 갑자기 또 위협을 또 느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은 약간 안전 불감증 식으로 나에게 내 주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이게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럼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정신의학적으로는 좀 풀어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이 삶이 영원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실존적인 상황 이제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인간의 삶의 위협이고 가장 큰 이제 불안의 이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정신의학에는 참 여러 가지 학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학파 중에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 삶의 불안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제 그 학파나 이제 이론이 있다면은 실존주의 정신의학에서 상당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임상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신경증적인 거 여러 가지를 또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사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것을 억압하고 이게 억제되고 그런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그 팬데믹 이런 게 닥쳤을 때는 그런 불안을 그대로 이제 자극해버리는. 그래서 그 억제되어 있던 그 불안이 그야말로 이 용암이 분출해 나오듯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 분출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불안이 그 압도하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이제 주위의 사람이나 본인에게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또 파급 효과라는 이제 군중 심리, 집단 심리 이런 거에 의하면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안에 이제 몰리는 뭐 그런 행위, 뭐 사재기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이제 문제는 불안에 휘둘리는 게 더 큰 이제 문제다 지금. 그렇죠? 불안에 휘둘리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실제 문제도 문제지만 그렇죠. 그거에 따른 불안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존 그 정신의학에서는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조건, 그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그 조건, 인간 삶의 조건, 이것을 우리가 늘 평상시에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영어로는 그러더라고요. authentic life. 그러니까 좀 더 진실된, 좀 더, 정말 그런 이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방법으로는 뭐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불안을 다루는 이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면은 메디테이션, 명상. 메디테이션이 명상을 할 수가 있죠. 명상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의식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명상하고요.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 그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 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조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라는 거는 되게 네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절대자나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쪽에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의 소망 이런 것을 또 이 원하는 이제 바를 표현하는 네네네. 또 이러한 자세라면은 네. 이제 명상이라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열린 수동적인 자세예요. 나는 내가 듣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또는 뭔가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ready to listen. 네. 아주 조금 다른 그렇죠. 차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거군요. 차원이죠. 그런 아니, 차원에 명상 말씀을 전에도 이제 한번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단체로 단톡방 같은 데 가면은 서로 많이 주말에는 기도도 해주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명상과 같은 맥락이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종교로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있구나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살짝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뭐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이게야말로 어떤 영적인 수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하겠죠. 그에 속하지만은 그 우리의 그 스탠스 자세가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그런 습관, 그런 훈련을 이렇게 좀 더 지금 이런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은 이 구체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명상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이게 어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노출하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수면, 잠에 드는 과정을 그러한 명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에 드는 과정을 명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드는 그 순간에 이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이었다. 내가 이제는 지금 이 삶을 이제 마감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하루에 내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평온한 마음 또는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 평소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편해지는 일종의 편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우리 삶의 하나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또 있구나. 습관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는 그렇죠. 그런 뭔가 매일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네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소중하고, 또 하루가 덤으로 이제 주어진다 이런 그런 거를 수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럼요. 생각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럼 명상 외에 지금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뭔가에 계속 이렇게 몰려서 이제 거기에 자꾸 뭔가 두얼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관심을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게 일시적으로는 내 관심, 내 정신적인 그 방향을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내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불안, 이제 거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뭔가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집중을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이제 또 그 불안 상황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도 쓸 수 있고, 하지만 또 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런 불안에 풀 페이스 직면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만약에 한다면은 뭘 어디를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이 없어지는 거죠. 어디나 마음이 자유롭게 동시에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 네. 네. 그렇지만 네. 아이들도 또 학교를 지금 계속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이제 처음 초반에는 좀 좋아하고 신나 하더니 이제 어리나 좀 나이가 있거나 이제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악몽도 좀 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막 네. 스쿨버스를 놓치는 꿈도 꾸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 못 가는 꿈 막 이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이들도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공부. 계속 집에만 있는 학교 안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좀 없으니까, 뭔가 네. 좀 계획을 좀 세우라고 한다거나 그렇죠. 뭐 학교 가는 시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통제 소재가 내적으로 있느냐, 이제 외적으로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어떤 신경증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통제를 더 느낄수록 우리가 그 신경증적인 이러한 경향, 불안 경향에서 많이 벗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도 뭐 사람의 경향성, 이제 그것이 이미 거의 정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면은 하루 아침에 바꾸는 건 쉽진 않겠지만은 쉽진 않겠지만은 하루를 계획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이 내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통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한데 이제 그런 내적인 통제를 좀 더 많이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대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해 나눠봤고요. 경제적 위협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전하는 말씀 한 짧게 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계속 김자성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위협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한 달만 더 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지금 사실 박사님 말씀을 듣느라고 제가 뭐 딴 건 못 봤는데. 네.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좀 깔아뭉개는 식의 표현을 썼었나 본데요, 제가 썼나요? 선우 씨가 썼나요? 뭐 제가 썼겠죠. 예. 근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예, 전혀 그 단어를 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오디오 판독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예, 워낙에 또 강조하느라 그랬는지 뭐 그냥 평상시 쓰는 말이 나왔는지 아무튼 네, 오늘 김자성 박사님 모시고. 지금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경제적 위협을 갖고 있는 그 지금 환자 뭐 저도 사실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하니까 다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좀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이렇게 찾아오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박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앓고 지금 겪고 있는 불안증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니신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글쎄요, 뭐. 어떻습니까? 네. 근데 그런 뭐, 이 반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다 그런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 개인 이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반영되는 때는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그렇죠. 배경, 나이, 지금 상황, 현재는 이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위협에 대한 우리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말씀을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금 뭐 그 몇 달 이 수입이 없이 나가는 건 계속 나가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좀 버틸 저기가 있겠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위협,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버텨 나갈 건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은 그런 그 불안증이라는 게 되게 그렇듯이 불안해 한다고 그 불안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불안에 시달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일단, 이 정신적인 어떤 하나의 연습이 있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올해 몇 달은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손해보고, 그렇지, 이제 그럴 거다. 네, 그래서, 네, 은퇴 자금도 뭐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제 뺐어도 이제 페널티가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조치를 했더라고요. 네, 당분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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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조차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지금 세대는 되게 어려운 시절을 다 살아나온 그런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보다 어려운 세대를 다 살아나오셨어요, 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없는 시기도 이제 견뎌내셨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버티자. 예, 그야말로 최소한 생필품 내지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겪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 예, 이제 그런 상황, 동병상련, 어떤 이런 네.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크게 비우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일단은 우리 불안을 조금 달래주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이 선택, 합리적인 대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합리적인 그 생각 판단을 이제 제쳐놓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이 불안 그것을 이미 이제 정리해버리는 네. 이제 그런 게 더 현명한 방식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또 문제가 그야말로 그 현대 사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인 이 성취가 삶의 거의 모든 이 중요한 목표로 돼버린, 그렇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 경제라는 거는 우리 삶을 더 인간다운 삶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인데, 네. 대개의 경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완전히 그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는 완전히 그 방향 감각이 완전히 헷갈리는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게 네.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지금은 더 불안할 걸 그렇죠.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예, 아이고 그렇죠. 제가 그냥 수단을 목적으로 알고 그냥 살았나 봐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초반에. 네. 지난주에 이제 박사님 오시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는데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나? 가장이 가장이었어. 갖는 무게가 또 네, 어마어마할 네, 네. 거고요. 그렇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좀 이제 막 경제적인 걱정을 하다 보면은 또 약간 그 서로가 이렇게 약간의 그 짜증이나 그렇죠, 걱정 그렇죠. 이런 예, 것 예. 때문에 한마디가 서로가 이제 공격하는 공격하는 말로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예. 이어지고. 그래서 사실 네. 실제적으로 집집마다 싸움이 있는 집이 많다고 해요. 아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럼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이 자녀하고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막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가 이게 너무 막 먹으면 좀 아껴 먹어 막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불안을
충분히 소화하고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게 넘쳐나는 거지. 네. 넘쳐나고 그렇죠. 네. 가족들한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가장 이제 쉽게. 가장 예. 가까운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집단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 이면에 어떤 뭔가 긍정적인 거를 좀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조금은 한번 돌아보는 계기, 기회. 예. 그래서 두보 네네. 위한 일보 후퇴. 어떤 이러한 네. 시기로 삼을 수 있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야말로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저주 같은 그죠? 그런 것이 어떤 정말 내적인 어떤 소중한 뭔가를 이렇게 또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 좋은 계기.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가 참 쉽진 않은 거겠죠. 네. 쉽진 않은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한경우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래서 평소에 심리학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컵이 이제 물이 절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낙천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물이 절반이나 있네 아직. 예, 그런 관점이 있고 이게 네. 절반이 비어 있어 이거. 이게 진짜 50%밖에 안 돼. 예.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거죠? 보는 네. 관점이죠. 그런데 그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그게 점점 커진다는 거지. 그런 경향.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애들의 양육에도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인데 칭찬하고 긍정적인 걸 봐줄 경우에 네네네. 그런 것이 순순한.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진짜 reinforce, 예? 다시 재광화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현실을 돌아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폭탄이 막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이런 시기를 겪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밖을 보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지금 너무 평온하고 공기도 너무나 맑은 거예요. 지금 차들이 그렇죠? 안 다니니까요. 매연이 없어가지고. 주말에요. 하늘 보고 있는데요. 네. 나가고 싶다. 아니 어디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맑더라고요. 네. 정말 좀처럼 보지 못한 하늘이 그렇죠. 계속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또 시사해 주는 바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매연 기관 이런 차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더 큰 환경적인 위험이 조만간 또 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경제가 브레이크한 이런 상황을 딱 볼 때 그리고 공기가 맑아지는 그리고 그런 걸 딱 보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이 환경 오염에 이렇게 많이 기여하고 있었구나. 지금이야말로 모든 거를 이 환경 친화적인 이러한 에너지로 바꿔야 될 그러한 이제 좋은 레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만간 4, 5년 사이에 예를 들어 이 모든 이 차들이 말이죠. 이제 전기나 이제 수소 이런 걸로 만약에 대체될 수 있다면은 지금 이후에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는 환경적인 재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네. 그래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저도 주말에 지인이 매일 약간 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보내주는 지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하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몇 장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정말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나누면 좋은가요, 그렇죠. 박사님? 그런 친구들과.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니까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음 말고 또 실질적으로 또 좀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글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이론, 공부를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 삶이 늘 일정하지가 않고
바뀌어 나간다는 또 네. 이제 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이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삶이란 과정은 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수련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존재 방식에 이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성숙해 나가면은 그러한 방식을 이렇게 한 단계 이제 겪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오는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도전은 그걸 계기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나 모드, being,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자극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그런 쪽에 이제 깊은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개인의 삶에 또 적용하는 이러한 그 지혜가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인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것일 수가 있고. 박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적게 벌어도 삶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번에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저도 좀 그동안 좀 생각 없이 썼던 소비나 이런 것도 좀 줄이게 되고 약간은 또 긴축 살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허세 부렸던 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뭐 허세를 대단히 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본인에 대한 것을 너무 좀 높게 잡아놓고 있었지 않았나 뭐 하는 그런 반성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보는 좀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방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같이 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정신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면역력 그런 걸 떠나서 좀 밖을 나가질 못하니까요. 좀 저희가 좀 섭취해야 할 그런 좀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것 좀 나누시죠? 글쎄요, 근데 밖에 나간다는 거는 그래도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면은 동네 주위를 산책할 수 있는 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에, 산책하시는군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나가서 걷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이거 아니 워낙에 미국에서는 아이들도 없어요. 워낙에 미국에서는 조용한데 보통 동네가 더 조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이런 얘기는 글쎄요 저 내과 의사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들어보면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비타민 D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A에 C 그죠? C하고 D 이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물론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정기적인 운동, 그죠? 신체적인 운동 그런 거를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공원은 지금 막혀 있더라도 해변은 막혀 있더라도 집 주위에는 이제 나가서 걷는 거는 누가 막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한다든가 또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LA만 해도 보통 정말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인데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LA도 굉장히 많이 좋아요. 차량이 많이 줄어갔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대처 방안 그러니까 이제 쭉 일반적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처음에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과 경제적인 위협을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제 평상시에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렇고 특별히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에게는 가장 하루라도 이제 빨리 그런 것을 이제 훈련하는 매일 수련하는 이제 그런 삶을 만약에 이제 도입한다면은 참 여러 가지 노인 연관된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네. 차들 없으니까 공기 맑아졌다부터 시작해서 네.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겠느냐부터 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네. 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4월 30일까지로 지금 연장이 돼가고 있는 소셜 디스턴싱이 하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 한 달이면요. 네, 한 2주 격리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느꼈던 게 지금 4월 31일까지 소셜 디스턴싱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지나온 게 정말 긴 세월 지나온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한 달을 이걸 더 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와. 또 하나는 이제 네. 그 좋은 책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지만은 기회가 없었던 그런 맞아요. 것들을 충분히 읽고 또는 뭐 좋은 영화들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시청하고 또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자성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